저희가 오늘 그 썸네일 제목으로도 삼았던 게 이제 네. 현대모비스하고 SK 하이닉스 네네. 네, 상승하는 모습이 오늘 오전 일찍 그러니까 장 시작 때부터 좀 강했어요. 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과 관련된 일본 공장 이슈가 있다 보니까 디램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올 출발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하게 출발을 했었고 고가 같은 경우가 한 96,400원, 3%대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기술적으로 한 번은 이러한 구간 자체가 가격적으로는 부딪힐 수 있다 보니 뭐 자연스러운 뭐 윗꼬리가 다는 뭐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시장이 그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기아 현대차 이러한 군이 강세입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동차 부품 중에서 제일 쌌었고, 여기에서 뭐 자동차 업종이 완성차 쪽이 상승하면서 함께 키 맞추기 식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7월 8일에 외국인 매수 그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매도하다가 이러한 그 기간별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뭐 거래가 수반하는 구간에서는 이 가격 같은 경우를 훼손하지 않으면은 주가 같은 경우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수급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22일이 그 완성차 실적 발표거든요. 그 20일 구간에 감안을 해서 아직 기간이 한 9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 빠르게 이거를 매도를 챙기기보다는 추세적인 국면을 보더라도 한 22만 원대까지는 도달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서 아직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보유자분들께서는 굳이 지금 매도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네, 그렇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근데 좀 오늘 흐름 특징으로 좀 살펴보면은 네. 그동안 매도했던 외인들이 오늘 좀 사고 네네. 그동안 좀 그래도 간혹 샀던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 오히려 팔고 있어요. 네네.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일단은 긍정적인 모멘텀 요인이 돌발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추이상으로는 원래 하이닉스 흐름보다는 강하게 흘러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구간은 한 96,000 단기적으로 86,000원에서 96,000원 구간까지의 상승은 한 번에 차익 실현도 가능한 구간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겠죠. 시장 참여자들이 어제까지의 시장을 바라보면 업종들이 밑으로 키 맞추기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조선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학 쪽도 그렇고 그러한 업종들이 밑으로 키 맞추기가 이루어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강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공매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그 구간까지는 일단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점을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그 조정시 매도를 할 종목과 조정시 매수를 할 종목을 구분하고 저희 살펴보자 말씀드렸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말씀드린 가격적인 측면 85,000원, 9만원 이 구간에서는 매수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그 가격대 오면은 또 채우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우리 특징주로 살펴봤던 DB하이텍. 네.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어떤가요? 아까 상승하는 걸로 봤었는데. 네. 그대로네. 1%대. 네, 1%, 2.5% 이 정도의 상승이고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외국인은 근데 한 3일 연속 사고 있네요. 네,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물적 분할이라는 이슈는 크게 고려하지는 않고 밸류 측면에서 보자면 가격이 이제는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을 했다 보니 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 기계적인 매수입니다. 이게 그 밸류 역사적 밸류 하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단에 근접하는 구간에 왔을 때 기계적인 매수 같은 경우도 유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측면이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한 17% 높지 않습니다. 물적 분할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은 대주주 지분을 그 구간으로 늘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도 들고요. 다 추측인데 그 추측을 다 빼고 보면은 그 분할에 대한 그 확정이나 그런 건 나지 않았는데 1개월 후 재공시 하는데 그 구간, 그 1개월의 빈 구간 자체가 주가 흐름이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낮습니다. 예,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요거 지금 차라리 저가 매수 들어갈 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채팅창에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제 빠졌던 2차 전지 소재주들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네요. 에코프로비엠 6%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요? 수급적인 이슈입니다. 저희가 기다려왔던 7월 15일에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이틀 전, 이거를 전부터 이게 입고가 돼서 차입이라든지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선제적으로 지금 수급이 유입되는 거겠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증자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실제 시가총액을 찾아서 가는 그 구조입니다. 여기 지금은 한 주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11조 정도의 시가총액이거든요. 지금 그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면 뭐 그 구간 정도를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격에서 따라가기보다는 뭐 11조,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가 지금 한 7조 4천억, 7조 5천억 정도 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7조 4천억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구간에 지금 LNF는 들어와 있고, 에코프로 BM은 상대적으로 11조 정도면 좀 그 밴드 위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올라왔다,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좀 뭐 기다리는 건 한 10조 이하, 한 9조 이 정도로 봤을 때 1차적인 접근이 낫겠습니다. 이거를 추격해서 지금 따라가기에는 첫 번째로 수급 플레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15일, 그 이전에 13일 입고가 되다 보니 그거는 가능한 플레이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실제 상장되고 나서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밸류를 주고 지금 굳이 추격을 안 해가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이제 한은 총재 그 한미통화 스와프 이제 부총리와 옐런 사이에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 통화 스와프는 연준의 업무지 미국 정부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재무부의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떤 결과가 있겠느냐. 네, 그러나 일단 얘기가 시작되는 다 영향이 끼치겠죠. 다 연준에도 한마디 하겠죠. 네, 좀 뭐 그런 멘트라고 하면 뭐 일본이랑 미국이랑 어제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환과 관련해서 좀 시장 상황을 보고 대응할 수 있다. 그 정도의 톤의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와 미국과 관련해서도 좀 그러한 부분이 논의되고 양국의 톤 정도라도 시장에 나와준다고 하면 환율이 지금 구간에서는 뭐 한 단계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지금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최근 좋았죠? 네. 오늘 흐름은 어떤가요? 셀트리온은 아직도 오르고 있기는 하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기업 내용이 좋고 그런 거는 노내려하고 시장이 뭐 1%대를 넘어서 상승을 할 때는 지금 시가총액 상이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자동적인 수급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1%,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 2%대 조정.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다른 곳이니까 제가 직접 쳐서 보겠습니다. 아마 약간의 조정이 나타나고, 네, 2.7% 정도의 조정. 코로나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기존의 거리두기 요소 같은 경우를 강화하진 않고 데이터를 지켜보겠다. 이러한 입장이었다 보니까 주가는 한 차례 조정이 나오게 되겠고요.
계속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킥트와 관련된 시즌에 대해서 적극적인 접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번에 그 변이 부분이 남아공에서 연초 부근에 있어 왔고 이게 5월쯤에 데이터로 봤을 때 첫 번째 발생한 코로나, 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 이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 그 확진자의 증가 폭도 줄어들었었고 중증 환자 같은 경우가 그리고 사망률 같은 경우가 비교도 안 되게 데이터가 줄어들었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그 논리로 인해서 큰 접근은 아니다 말씀드렸는데 뭐 주가는 한번 뜬 상황이고요. 뭐 지금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 변이 같은 경우가 기존의 백신의 접종자들이 그 효능이 떨어지는 시점과 함께 증가폭이 좀 비슷하게 일치한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한 번 더 그 확진자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주가는 먼저 또 반영을 하니까 그냥 이게 그 데이터가 맞냐 안 맞냐를 다 버리고 확진자 추이가 아침에 또 공개되니까 그 데이터 보고 그냥 짧은 매매로 접근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물가지표 이 발표 후에 시장의 그 컬러가 바뀔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제약 바이오를 주력으로 가지고 간다. 라는 건 저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상당한 무리. 예. 그래요. 참.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분석 좀 해달라고 아까 그러셨었죠? 네. 현대모비스 아까 우리 좀 언급은 했는데 네. 조금 자세하게. 왜냐하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참 이 자동차 3사 중 가운데서 가장 못난이로 네. 평가받잖아요. 네. 반등도 약하고. 일단 첫 번째로는 2분기의 현대차 실적이 기존의 판매량 데이터로는 좋을 것이라는 확인이 됐고 여기에서 환율 효과까지 플러스 되면서 현대차는 시장 예상치 대비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현대모비스까지 확장을 하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려면 현대차 같은 경우 발표하는 비용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이 실적의 비용이 통제가 돼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모비스의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예. 근데 2분기 실적에서 비용적인 측면이 증가해서 예상치의 부합 또는 안 좋을 수준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는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된 단계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업종상에서 가장 좋을 수 있는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완성차가 일단 제일 좋겠고요. 완성차가 1순위고. 네, 거기에서 그 완성차 같은 경우가 시장 주도의 키를 단기적으로 잡는 단계에서 그 뒤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게 현대모비스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싸게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해 있고 이게 그 하락을 한 주가에서 안 싸면 이런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싼 구조에서 더 이상 2분기의 데이터 이후에는 좀 나빠질 게 없구나. 그래서 분기 실적까지는 보는 구간으로 반등이 나오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실적 다음에 랠리는 2분기 실적 확인 후에 그거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SK 참 요즘 지주사들의 그 저평가 논란, 이거 뭐 지금의 문제가 아니죠. 네. 원래 지주사들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데 네. SK 언제 오를까요가 아니라 참 슬픈 질문인데요. 황금빈님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그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가 수익 비율이 한 5배, 6배 이하 뭐 그렇게 많이 거래됩니다. 과거에 연관 같은 경우는 그 사업부들이 특출나게 좋아질 때, 뭐 SK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좋았을 때 그런 반응이 있었고요. 코로나라든지 그 구간에 지금은 큰 매력은 일단은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하나 생각해 보죠. 지주사 같은 경우가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일단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자회사라든지 이 요소에 대한 수익으로 걷어지는
부분보다 자체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쪽이 지주사 중에서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겠고, 그 점을 저희가 함께 감안을 했을 때는 뚜렷하게 지주사 중에서 매력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SK를 플레이하지 마시고 SK 그룹 중에서 이익 나는 하이닉스를 기승전 하이닉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지금 시장 성격과도 대입을 했을 때 그렇고 하나의 모멘텀이 있으면 지주사는 됩니다. 근데 그 중간 지주사 SK 스퀘어는 어때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스퀘어는 일단은 시장과 약속을 한 게 배당을 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 그거였는데 배당을 올해는 못 줄 것 같습니다. 네, 그 약속이 틀려지는 구조고 지주사는 지배구조 개편 안에서 핵심이 될 수 있거나 그 사업부와 관련해서 지금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기 때문에 눈에서 보이는 이 싼 게 아니라서 뭐 LG를 본다고 하면은 지주사 LG를 보기보다 LG 이노텍 이 대표적으로 괜찮겠고요. 뭐 SK는 SK 하이닉스 뭐 확장해서는 나머지 잘 모르겠고요. 또 뭐 삼성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구조가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고. 근데 그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은 SK를 되게 가치 있는 주식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가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싸니까. 네. 근데 또 이렇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수년 동안 박스권인데 지금은 박스권 하단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상단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상단이라도 지금 잠깐 차트 보면은 한 30만 원 초반까지, 그러니까 한 30만 원만 봐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요? 아, 보기에는 네, 그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기간 짧게 금방 돈 벌려고 하는 분 말고 네. 장기 투자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장 하락할 때 충분히 편입을 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좌 컨디션, 그 다음에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 그 점을 함께 감안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수익에 가깝게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점을 말씀드리다 보니 지주사보다는 대표적인 사업회사를 언급을 드리는 거겠고요. 예, 월봉상에서 박스하다는 맞습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뭐 더 하락해서 18만 원 이런 걸 간다면 장기적인 계좌에서는 충분히 편입해도 되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지주사들 참 이해가 안 돼요. 네. 그건 결국 우리 한국의 그 오너들이 지주사를 좀 매력적으로 못 가꾸는, 그러니까 자기네 경영권 유지하는 데만 신경 쓰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배당을 정말 확 주든 네. 아니면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런 뭐 일반적인 배당에서 확장해서 자사주와 관련된 뭐 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하면은 좋겠고, 한 군데 대기업 한 군데가 이거를 바꿔서 좀 제도를 내놓는다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전에 소보린이 공격했던 게 SK였죠. 네,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그 지분 좀 많이 가져가 가지고 좀 가끔 저 경영 잘 못하면은 그냥 우리가 살게 이런 예? 공격적인 좀 포지션을 취해 주면은 네. 그러면 서로들 할 텐데 너무 안정적이라. 네, 우리나라에서도 경영 참여형으로 해서 최근에 SM이 있었죠. 네, 그 케이스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플레이를 행동 주주 펀드들. 네네. 그런 측면이 필요하겠고 조금 한진칼은 다른 케이스였는데 그 방향이 좀 다르게 흘러갔는데 가깝게는 SM의 그런 플레이를 한 거는 좀 존경스러운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배당 얘기가 나오니까 뭐 차라리 그럼 은행주가 낫지 않냐 지주사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네,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은 지금 뭐 시가 배당식으로 하면은 뭐 15% 발생하는 기업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뭐 가치 투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접근이 가능하겠는데 굳이 지금 은행주를
네. 굳이. 아니 근데 지금 어제 그 저 서준식 교수 그 가치 투자 한국의 뭐 워렌 버핏으로 불리기도 하시는 분인데 네. 그분하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증권주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다. 증권주 배당도 좋고 지금 싸고,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하는 거를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더라고. 증권주 지금 안 좋다고 다 실적 하향 예상하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전쟁터 안에서 그 칼을 쓰는 스타일이 좀 이 칼을 쓰기도 하고 다른 칼을 쓰기도 하고, 여기에서 근데 양쪽 칼 뭐 몇 개 칼 다 쓰다 보면은 전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그런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 저도 가치 투자 좋아해서 종목 찾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 막 현금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접근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 스타일에 맞는 거를 대입을 하다 보니 좀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손에 놓게 됐고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싸지는 구간이고, IMF 때 이후에는 증권 업종이 10배거가 가기는 했었습니다. 그때 거래 대금이 확 늘면서 그 다음 구간 넘어서면서 10배거가 갔었는데, 네, 한 트렌드가 이제 뒤쳐졌다. 네, 굳이 왜? 근데 굳이 왜라고 하는 이유가 증권주 같은 경우는 뭐 IB 쪽, 뭐 그쪽 대체 이쪽 수익도 있겠지만은 브로커리지 부분이 수수료가 지금 갈수록 이제. 제로 수수료 이 개념이 있고 경쟁이 격화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걸 보려고 하지 말고 그 업종에서 수익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확장이 되고 있냐 아니냐, 그 포인트가 O다 X다부터 이제 가지를 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O냐 X냐 하면 그 부분부터 X가 나오다 보니, 그리고 경기는 꺾여 내려가고 수익원이었던 부동산 이쪽 것도 안 좋고 했을 때 굳이 지금 그 정도가 O가 아닌데 이 업종을 접근해야 될까라고 하면 저는 안 한다는 판단이겠습니다. 네, 아주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부드럽게 설명하려고 길게 설명하셨는데 그냥 증권주 X. 네, 맞습니다. 네. 네, 싸지만 X. 네. 배당 많이 주는 거 알아? 그러나 X. 네. 알겠습니다. 배당 주는 가을쯤에 가서 저희 봐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이성웅 이사님의 성향이라는 거. 네. 공격적인, 그러니까 성장주 중심을 좋아하시는 거죠? 네, 성장주 중심을 좋아하고 시장 대비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주가는 덜 오른.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